자, 매울고 학생들 반갑습니다. 처음에 찍은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재촬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염색체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오늘 배울 주요한 개념들은 염색체, 염색사, 뉴클레오솜, 유전자, 히스톤 단백질 등등등등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유전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유전학의 역사를 갑자기 왜 배우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 염색체 안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유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수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유전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무언가 닮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선생님도 닮았고 선생님의 아내도 닮았습니다. 바로 이런 닮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유전이라고 부르고, 닮게 하는 물질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아이에게 준 유전 물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선생님의 정자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선생님 아내의 난자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를 분석하면 유전 물질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바로 선생님이 준 정자와 선생님 아내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고, 수정란이 자라서 선생님의 아이가 된 거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준 건 정자밖에 없고 우리 아내도 아이에게 준 건 난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 유전 물질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자와 난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자와 난자를 분석해 봤더니 정자, 난자 안에는 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핵을 더 분석한 결과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분석해 봤더니 염색체 안에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있더랍니다. 자, 과학자들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 중 어떤 것이 유전 물질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나중에 DNA라고 하는 놈이 결국 유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학의 역사를 보면 유전자라고 하는 놈이 옛날에는 정자와 난자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밖에 몰랐는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핵을 거쳐 염색체를 거쳐 지금은 DNA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수업을 했으면 이제 페이지 50쪽에 있는 그림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별로 꼭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50쪽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핵 안에 있는 염색체를 분석해 보면 염색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염색체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염색체는 이렇게 실타래 모양으로 된 실들이 엉켜 있는 겁니다. 이 엉켜있는 실을 염색사라고 부르고, 얘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상태, 모여져 있는 상태를 염색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염색체라고 하는 놈은 염색이 잘 된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고, 염색사도 염색이 잘 되는 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염색사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이는데,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히스톤 단백질 8분자와 여기 DNA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레오솜이 합쳐지면 염색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후에 DNA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게 되고, 이 DNA의 일부 영역을 유전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유전자라고 하는 놈은 DNA에서 기능을 하는 일부 분이 됩니다. 일부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한꺼번에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염색체가 풀어지면 염색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뉴클레오솜이 보이고,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까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더 해보자면, 자, 염색체와 염색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아이들입니다. 자, 다만 염색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염색사라고 하는 놈은 흩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는 모여 있는 거고 염색사는 흩어져 있는 건데, 자, 모여 있는 걸 생물학적 용어로는 응축이라고 하고, 흩어져 있는 걸 탈응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유전 물질들 염색체나 염색사는 언제 응축되고 언제 탈응축될까요? 자, 응축되는 시기는 분열기에 해당합니다. 분열기 영어로는 M기라고 하고, 자, 흩어져 있는 시기, 탈응축되어져 있는 시기는 간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G1기, G2기, S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분열기 때는 염색사를 관찰할 수 없고, 분열기 때는 염색사를 관찰할 수가 없고, 간기 때는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없겠죠. 염색체는 분열기 때만 관찰할 수 있고, 염색사는 간기 때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G1기, G2기, S기,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